설계, 개발 이런 SDLC 단계에 따라서 그런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구들 아까 이제 다이어그램 쓴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자료 흐름도, 또 지금 저희 DB 쪽에 이제 하실 때 ELD 또는 ELD 이런 것들이 그때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나 산출물들이 이제 비로소 구조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세밀하게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사실 이 SDLC 표준인 분석, 설계, 개발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그 각각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건 이제 SDLC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산출물들이나 도구들을 더 자세하게 이제 정의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비로소 이제 방법론 수준에서 이제 통합이 되고 정의가 되고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그런 구조가 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요게 이제 그 기능의 중심을 두고 기능을 어떻게 디파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의 돌파 방법 1번이었던 거예요. 구조적 기법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뭘로 본 거예요? 기능을 자동화하는 그거로 본 거예요. 기능을 자동화한다. 네, 기능을 자동화한다. 그래서 구조적 기법에서는 이제 기능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파인이 발전되지 못한 이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정보공학이라는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다시 발전을 하게 돼요. 네, 정보공학에서는 이름 자체가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에 대한 엔지니어링이에요.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이 IT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를 획기적으로 얘가 또 변화하게 만든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대체하는 무엇인가로 봤던 그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정보가 핵심이야 라고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실제 기능을 만들어둔 이유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기능이 거꾸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A의 이름이 이제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전체 또는 주요 부문을 대상으로 정보 시스템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축에 정형화된 기법들을 상호 연관성 있게 통합 적용하는, 이 앞에까지는 사실 뭐를 갖다 붙여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데이터 중심 방법론이라고 한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요소인 거예요. 데이터 중심. 구조적 방법론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마틴이 이걸 이제 했는데, 데이터 통합 문제에 대한 방법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 중에 보면 기업 중심으로 정보 전략 계획, ISP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분석 설계를 진행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학 피라미드라는 걸 이제 제임스 마틴이 만들었는데, 보면 제일 상위 단계의 정보 전략 계획, ISP가 있고, 이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업무 영역 분석해서 BAA,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 설계, 설계로 넘어가고 BSD, 그리고 나서 비로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정보전략계획에서는 이제 경영전략이나 관련 조직 업무 자료, 거시적인 분석이나 형 시스템 평가를 하고, 업무 영역 분석에서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 설계는 업무 절차 정의, 프레젠테이션 설계, 분선 설계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응용 프로그램 작성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 모델링은 실제는 기능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기능 중심으로 이제 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실제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이 오너십이 이제 틀려지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프로세스 기능은 거기에 이제 종속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조조기법에서는 간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중심으로 이거를 해놓고 보니까 이 기능이 건드려야 될 데이터가 내 쪽에 있지 않고 딴 쪽에 있어요. 그럼 내 조직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다가 동일한 데이터가 이 부서에서도 쓰이고 저 부서에서 쓰이고 저 부서에서 쓰여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예요? 여기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한국이라고 쓰고 저기서는 뭐 남한 이렇게 썼어요. 어느 데이터가 진짜예요? 근데 기능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조직 입장에서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IT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쓰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럼 이제 이 전체 조직의 각 부서에 이게 횡으로 이제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부닥치면서 아, 우리가 개발의 접근 방법을 잘못 썼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중심, 요게 지금 핵심 설계가 되면 안 되고 데이터 중심 설계가 핵심이 돼야 된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공학이라는 관점으로 데이터 먼저 정의하자. 전사적으로 데이터 먼저 정의하자. 그러면 전사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대한민국, 남한, 한국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관리할 거냐? 데이터 오너십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나는 국가명을 아무나 가서 인서트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명을 쓰기 권한을 가진 자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오너십을 가진 그 조직밖에 못해 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안 틀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그러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기능들이 어느 부서에서 쓰는지. 그거는 이제 그 기능은 조회 기능이겠죠. 쓰기 기능은 오너 부서만 갖고 있겠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지금은 당연한 건데 초기에는 데이터에 대한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뭔가 나라명을 조회하는 기능만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조회되는 데이터는 내가 그냥 정의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사적인 관점에서는 나중에 전부 시스템을 재개발해야 돼요. 재개발을 전부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뭐를 했다?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정보공학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P키트를 했어요. ISP를 무조건 먼저 해야 돼. 개발 먼저 하지 마. ISP부터 해.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이거를 먼저 안 하면 금방 말한 그 문제가 이 각각에서 발생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공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거의 뭐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정보공학, 사방천지에서 정보공학 그랬죠. 그래서 진짜 와이드하게 많이 쓰였고요. 대부분은 다 정보공학이 방법론인 줄, 그러니까 다른 방법론 이제 그 시절에는 모르고 그냥 정보공학이 그건 무조건 방법론 그러면 정보공학 이렇게 하던 세상이었어요. 취약점은 이제 구조적 분석 설계 기법의 SDLC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생명주기 자체가 폭포수 모형, 이것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출물이 너무 많은데 이제 논리적으로 필요한 산출물들을 정의를 해요. 실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그거를 작성할 실력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런 것까지 얘는 산출물 다 정의했어. 그러니까 산출물 작성할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작성을 잘 해주면 이걸 가지고 거꾸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어. 이제 케이스 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 컴퓨팅 파워가 아직은 그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의 수준도 아주 미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산출물이 그렇게 완벽하게 작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산출물에서 정의된 내용을 기계가 이해를 해서 거꾸로 코드를 동일한 형태로 문제없이 계속 제너레이션 하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케이스가 실패하게 만들었죠. 시장에서는 케이스 툴 비싸게 주고 사서 개발하느니 그냥 내가 날 코딩하는 게 더 빨라.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던 이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는 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학은 광범위하게 시스템에 대한 그 개발에 실제로 쓰였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역량 향상, 조직이나 개발자들의 역량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하고, 객체 지향 이후는 점심 끝나고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 수고하셨고요. 식사 끝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